네, 타다와 이순신. 이번 영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적의 장점과 단점, 아군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전략을 세웠는지 말씀드리고, 타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면, 장점은 그 군사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거기는 전국시대 통일이 된 다음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이 돼서 좀 사회 불안 세력이었어요. 사무라이들이 전쟁이 그전에는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수많은 나라가 난립해 있으니까 계속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액 연봉 받는 직장,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그런 개념의 직업 군인이었었는데, 통일이 되니까 별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다, 조선군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실전도 겪고, 실전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무예를 계속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조선은 전쟁이 없어서, 조선은 그냥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나라니까 변방지역, 경계선 지역 같은 데서만 조금 무력 충돌이 있고, 여기는 나라가 그냥 하나로 통일된 나라니까 그런 실제 전쟁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백병전을 하면은 일본군이 승리한다. 무예도 좋고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맞붙어서 싸우는 거는 일본군이 우세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의 스피드가 빠르다. 첨저선이라고 하거든요. 배의 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물속에서. 첨저선. 조선의 배는 세숫대 하나 그거 바가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밑이 동그란 물 바가지처럼 이렇게 밑이 평평한 거. 그래서 속도는 안 나요. 회전은 잘 되는 대신에 속도는 안 난다. 일본군의 배는 속도가 빠르다. 일본군의 약점은 조선의 대포보다 크기도 작고 기술력이 좀 낮다. 그래서 포의 사정 길이가 짧고 화력도 좀 약해요. 포의 크기도 작고, 포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탄환의 크기도 작겠죠. 포알도. 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조선은 일본보다 포의 기술은 앞서 있어가지고 포의 크기도 크고 날아가는 거리, 사정거리도 더 길고 화력도 세요. 탄환이 크니까. 그러니까 조선군의 약점은 백병전 시 불리하다. 맞붙어 싸우는 건. 그리고 배의 속력이 좀 느리다. 장점은 포의 성능은 좋다. 그리고 배하고 배끼리 싸울 때도 속도가 빠르니까 일본군 배가 속도가 빨라서 조선군 배를 충돌하고 그 다음에 그 배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널빤지를 깔고 올라타면은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병전을 하게 되면은 불리해요, 조선군이. 그래서 일본군은 최대한 배를 가까이 오게 하려고 붙여서 이렇게 널빤지를 대고, 널빤지나 사다리를 대고 이렇게 올라와서 배를 점령하는 방식.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했죠. 그래서 일본군 배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게, 근데 너무 멀면은 포가 닿질 않으니까 그 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써서 대포로 싸웠죠. 그리고
육군끼리는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싸우면 불리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어서 이게 먹혀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배가 파괴되고, 그러니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명령을 내려요. 이순신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래서 거의 휴전 상태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도 더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도발을 해와도, 육지에서 싸우자고 계속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배가 아니면 싸우지 않고. 그래서 휴전 상태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해권이 장악당한 거죠. 제해권을 조선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어도 싸움을 이기고 있던 거예요. 제해권을 장악했으니까. 일본 배들이 거기 드나들지 못하니까는 뭐 물자도 실어올 수 없고 군사들도 실어올 수가 없잖아요.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배가 못 움직이면.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모함을 했죠. 그 조선 사람, 같은 조선에서 이순신이 일본군에 내통해가지고 뇌물 받고 그래서 일부러 싸우지 않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후임으로 간 게 원균이고, 원균이 군인은 용맹해야 된다.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그냥 이 전략 하나만 가지고 붙어서 군사를 다 잃었죠. 육지에서도 다 잃고 자기도 전사하고 배도 다, 조선군 배도 다 잃었어요. 12척만 남기고.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복귀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제 그래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배 330척하고 싸운 그 내용이 이제 명량해전이거든요.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타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일본군이고 타다는 조선군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뭐 카카오는 일본군이니까 타도에서 없애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카카오하고 타다를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략을 비교해 보려고. 그럼 카카오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가 제일 장점은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차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뭐 90%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점이 가격 경쟁을 하면은 카카오는 싸게 파는 거에 강점이 있어요. 가격을 내려가지고 싸게 팔 수 있어요. 만약에 타다에서 가격을 싸게 내리면은 카카오는 더 싸게 내려요. 그러면은 둘 다 망하는데 누가 먼저 망할까요? 타다가 먼저 망하겠죠. 타다가 먼저 망하고 카카오는 타다가 먼저 망한 거 확인한 다음에 카카오는 가격을 또 올리겠죠. 꼭 그 삼성 반도체에서 다른 반도체 회사가 생겨가지고 그 메모리 반도체 만들면 삼성에서 가격을 확 내려서 팔아요. 막 적자 내고. 그러다가 그 작은 회사들이 망하면은, 파산하면은 다시 가격을 올려가지고 손실을 회복하고,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이 이제 그런 전략을 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에 그러면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타다의 단점은 이용자 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럼 카카오의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카카오 욕을 많이 해요. 제가 카카오에서 일했었는데 손님들도 카카오 욕을 많이 하고, 일반 뭐 사람들도 별로 이미지가 막 썩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카카오란 이미지도 그러고 그 의장도 그러고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근데 타다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타다 욕하는 사람은 한 번은 못 봤어요.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카카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카카오 대리기사가 한번 탔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수수료 한번 안 내려주고 돈을 엄청 밝힌다. 카카오가 뭐 그런 얘기고, 손님들도 카카오가 막 안 하는 게 없다고 여기저기 막 문어발식으로 하고 돈에 뭐 환장을 했다. 주로 돈에 관한 욕입니다. 돈에 관한 욕. 그리고 카카오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카카오 욕을 많이 하는데 주로 다 돈에 관한 욕이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밝힌다고 카카오 회사에서. 근데 타다를 하게 되면은 타다를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손님이. 타다는 뭐 나쁜 회사다, 돈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회사가 작으니까 관심도 적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욕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오히려 또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타다 기사님들이 좀 더 친절한 것 같다. 다 이용해 봤는데 카카오 기사님보다 타다 기사님이 조금 친절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거는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타다 손님들이 좀 얌전하다. 카카오 손님들에 비해서 타다 손님들이 좀 얌전하고 좀 교양이 있는 편이어서, 그러면 기사님들도 그런 손님을 만나니까 부드러워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손님이 밖에서 문 꽝 치고 내릴 때도 문 빨리 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칠고 그러니까 기사들도 그에 맞춰서 그냥 좀 거칠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럼 카카오와 타다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은 타다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타다는 이미지도 일단 좋고 사람들이 좀 고급으로 생각하거든요. 카카오 하면은 그냥 택시를 떠올리는데 타다 하면은 좀 택시가 아니라 약간 고급 교통수단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살려서 그 프리미엄으로 가야 돼요. 프리미엄. 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차라리 평균 요금을 뭐 1회당 5,000원씩 내렸다고 하는데 5,000원씩 내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이 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200ml 짜리인데 250원이에요. 250원. 차라리 이 물을 하나씩 그냥 주고 그냥 5,000원씩 더 받으면 더 이익 아닐까요? 한 번 탈 때마다 이거 한 병씩 주고. 근데 두 명이 타가지고 두 개 달라고 하면은 하나는 무료로 주는데 하나는 1,000원씩 받고 주면 되겠죠. 여기 내릴 때 여기다가 통행료 계산하는 것처럼 물값 1,000원 더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차가 좁아서 많이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요건 가격은 싼데 이걸 한 100개씩 싣고 다닐 수 있으면은 이렇게 몇 개씩 더 줘도 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많아야 한 10개, 20개밖에 못 갖고 다닐 거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한 번 탔을 때 하나는 주지만 뭐 한 개 더 주세요 이러면은 뭐 2개 더 주세요 이건 안 되고, 1개까지는 그냥 1,000원 받고 주고 2개까지만. 이래야지 이거를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 보통 손님이 타니까 물을 한 10개 정도 갖고 다니면은 10개에서 20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비 오는 날 뭐 우산을 뭐 무료로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밤에 귀갓길에 어두운 골목길 이렇게 LED 라이트로 현관문 들어갈 때까지 비춰주고, 이런 서비스, 이런 고급 서비스들을 자꾸 개발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야 돼요. 가격을 확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자꾸 개발해 되면서 조금씩 올리고 계속 좋은 서비스를 더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다 하면은 여기는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은 좀 센데 그래도 탈만해,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서비스를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가격만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카카오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격을 내리는 거.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백병전을 일본군이 잘하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싸우자고 유인하는데 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균처럼 그냥 같이 군인은 용감해야 된다. 무조건 맞붙어 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맞붙으면은 다 전멸하거든요. 가격으로 경쟁하면은 그 원균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전멸하고 본인도 죽고 그냥 부하들까지 다 죽이고 나라의 존망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면은. 타다에서 지금 쓰는 전략이 가격을 내리는 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사들도 다 망하게 하고 회사도 망하게 하고 사장 본인도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8월 달에 한 달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7월 달에 570만 원이었는데 7월 달에 570만 원이었는데 8월 달에 510만 원, 60만 원이나 지금 줄었어요. 가격을 내려가지고. 가격을 내린 의미가 없잖아요. 가격 내려서 오히려 매출도 줄어들고 손님도 더 줄었어요. 건수도 줄고 매출도 줄고. 근데 이런 걸 왜 하나요? 그냥 아무 전략이 없으니까 했겠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외부의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의 배가 너무 많아서 300척이나 넘어가지고 12척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50척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300척이 넘어서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겨울이어서 추워서 안 된다, 여름이어서 더워서 안 된다, 이런 외부의 핑계를 대지 않고 싸웠죠. 지금 외부의 핑계를 대면서 경기가 안 좋다, 카카오가 90%를 다 장악해서 안 된다, 이렇게 외부의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가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남동이나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나 그런 빌라 같은 거는 경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지방에는 미분양 이런 거 놔도 거기는 미분양이라는 게 없고, 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불경기 때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불경기가 되니까 무슨 코로나 IMF 이런 게 왔을 때 오히려 더 잘 팔린 때도 있었어요. 불경기가 왔을 때. 그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항상 잘 됩니다. 아무튼 타다가 가야 할 길은 중저가 요금으로 내려서 르카프나 기차표 신발이나 왕자표 신발 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그렇게 중고가로 오히려 가야 됩니다. 중저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고가로.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다가 요금을 올리면 카카오도 그럼 같이 따라서 올리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죠. 타다도 잘 되고 카카오도 잘 되는 거죠. 두 회사 둘 다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죠. 가격을 서로 같이 올려서 잘 되면은. 근데 타다에서 가격을 내리고 카카오도 같이 내린다, 더 내린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타다가 더 일찍 망한다, 그렇게 하면은 카카오가 더 유리하다, 가격을 낮추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가격을 내리는 게 아무 소용도 없다, 오히려 더 매출도 떨어지고 진상 손님만 더 늘었다, 차에다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의자에 발 올리고 차에서 담배 피고
밖에서 문 빨리 열라고 주먹으로 창문 때리고, 내릴 때 그렇게 탄 그 손님이 내릴 때 문 열려고 하니까 또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문 열라고 또 막 하고, 그런 여자도 있었고, 며칠 전에요. 오히려 타다에서 가격을 내리니까 카카오에 그 진상 승객들이 타다로 몰려들고 매출에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실적은 악화됐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